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글로벌 패권국 미국이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한반도 모델 휴전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지역 패권을 상실했고 중국에 대한 통제력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NBC 뉴스가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라브로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논의된 문제에는 잠재적인 외교적 타결과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내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알려진 접촉은 없었습니다. 라브로프를 만난 전직 미국 관리들은 전직 외교관이자 외교관계위원회 전직 회장 리차드 하스와 외교관계위원회 회원 찰스 쿱찬과 찰스 그레이엄입니다. 소식통은 MBC의 이 논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를 만난 전직 미국 관리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논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다른 논의에는 푸틴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저명한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전직 미국 관리와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한 번은 전직 미국 관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NBC 뉴스가 3개월 전에 있었던 라브로프와 리차드 하스, 찰스 쿱찬 그리고 찰스 그레이엄의 회동을 지금 보도한 것은 이들의 회동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스와 쿱찬이 라브로프를 만났을 무렵 지난 4월 달입니다.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저널에 The West Needs a New Strategy in Ukraine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아마도 하스와 쿱찬이 이 에세이를 쓸 때 라브로프와 긴밀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세이 결론이 그동안 러시아가 종전을 위해서 요구해온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스와 쿱찬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돈바스와 크리미아를 탈환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주권적이고 안전한 민주주의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크림과 돈바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와 쿱찬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중립조직이 휴전을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휴전을 제안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고 유엔이나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같은 중립적인 조직이 휴전과 철수를 감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참관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스와 쿱찬은 위 에세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유지되어 70년 동안 공식적인 평화협정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한반도에서 우세한 것과 같은 현상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6월 초 라브로프와 두 번 만나 대화를 나눈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명시적으로 전투 중단에 반대했고 평화를 요구하는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러시아가 통제하는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가 추방되기 전까지는 평화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식 휴전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Foreign Affairs 7, 8월호에 미 해군대학원의 국방분석학과장 카터 말카시안이 The Korea Model, Why an Armistice Offers the Best Hope for Peace in Ukraine 한국 모델, 휴전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을 제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도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패권을 무시하고 미국의 단육체계 비전을 거부하는 지역 강대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이 반항을 응징하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난 3월 달에 중국의 중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3월 29일 사우디가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는데 SCO는 미국 헤게모니와 균형을 잡고 보다 포괄적인 다각세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국제조직입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미국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서 농락당했습니다. 미 제9공군 사령관 알렉시스 그린크비치 중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MQ-9 드론 리퍼 세대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40분경 러시아 전투기 세대와 교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크비치는 러시아 전투기가 드론 앞에 여러 개의 낙하산 조명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정립된 기본과 프로토콜을 어겼고 이후 회피 기동을 수행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크비치는 러시아 조종사 중 한 명이 드론 앞에 제트기를 배치하고 애프터버너를 작동시켜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운용자의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불과 2년 만에 이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제공한 선물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고 종종 미국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중국 공산당 스파이 풍선이 미국의 주요 핵 및 군사기지 상공을 여유롭게 매돌면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농지, 특히 미군 기지 근처 농지를 매입하도록 허용해서 미국 내 식량 분배를 통제하거나 농작물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중국산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최소 6개 중국 경찰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 어린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중국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캄보디아, 적도기니, 아프리카, 지부티, 스리랑카, 인도양, 홍해,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중국 공산당과 해군 및 기타 군사시설을 만들었고 상당한 주둔지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쿠바 북쪽 해안에 군사훈련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및 기후조치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와 태양열 패널 및 풍력 터빈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모두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전 세계 실리콘 기반 원자재 및 기타 태양광 패널 부품의 70에서 98%를 생산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